네, 반갑습니다. 우리 7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만 할 거고 어려웠던 거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20번부터 갈게요. 상성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별 AB의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그 다음에 표는 AB의 공전축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바로 출발해 볼게요.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질량을 라지 MA라고 쳤을 때 얘는 3배가 된다. 왜? 3대 1, 1대 3 이렇게 해서 곱해서 이제 비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전주기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한 바퀴 도는데 똑같이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막대기 꽂힌 형태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3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두 별의 질량합은 태양 질량의 16배냐고 물어봤는데 이게요, 사실 케플러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을 전체를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P의 제곱분의 A의 제곱 이꼬르 이 질량합에다가 뭐 들어갔었냐면은 이제 분모에 4파이 제곱 들어가고 여기에 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태양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태양 질량이냐면 얘가 태양 질량이거든요. 사실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게 태양 질량이 됩니다. 요렇게가 태양 질량.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넘겨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공전주기가 8년이니까 8의 제곱, 즉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인 16AU의 제곱을 치게 되면 16이니까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아니지. 아 맞지? 이거 왜 제곱이라 썼냐? 죄송해요. 세제곱이죠. 2의 4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의 태양 질량을 곱하게 되면은 요것이 둘 사이의 질량 합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나누면 64가 되고 그죠? 64에 이렇게 될 거고 나 왜 뭐 계속 뭐 빼먹은 거 같냐? 아 그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틀린 거죠. 그죠? 64배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계속 왜 헷갈려하고 있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 M 이거 뭐야 이거 B의 질량이 A 질량의 3배니까 합치면 4 MA라고 써도 되는 거니까 넘겨보면은 이제 MA하고 질량 사이에 MA하고 태양 사이의 질량 관계도 구할 수는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 16배는 아니니까 틀렸다. 그 다음 공전 속도는 3배 맞죠? 왜냐면 이게 똑같은 각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비도 3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5보다 크다? 2.5 곱하면 7.5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이 더 크는 거니까 맞습니다. 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에서 12월 15일부터 3일 간격으로 동일한 시각에 관측한 외행성 A와 B를 적도자 표기에 나타낸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외행성은 매일 뜨는 남중하는 지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지금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빨라져요. 그러니까 빨리 지기 시작해요. 빨라짐. 왜냐하면 매일같이 동에서 서방향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매일 똑같은 시간으로 보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여튼 그런데 일단은 봅시다. 기억번. 이 기간 동안 행성 A는 역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행이 어떤 거냐면요. 매일같이 얘가 어떻게 돼야 역행이냐면 적경이 작아져야 역행이에요. 적경이 작아지고 있니라고 했을 때 적경 어디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적경선이죠. 지금 적경선인데 지금 적경선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적경이 도리어 둘 다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적경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행 아니죠. 순행이죠. 그죠? 그 다음 회합주기는 회합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시간 동안 움직이는 게 지금 잘 봐요. 얘가 지금 똑같은 시간 동안 이거 점점 이렇게 따라잡혀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움직이는 거는 누가 더 많이 움직인 거냐고 생각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소위 외행성이잖아.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냐면
빰 회합주기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행성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일단 회합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1년에 가까워진다고. 왜냐면 내가 속도가 빠르고 저 새끼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한 바퀴 빵 돌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보자. 이 중에서 뭐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누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있냐면 B가 더 빠르게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 B가 더 빠르게 동에서 서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확인을 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건 거지. 그냥 간단하게만 해볼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이 지구를 기준으로 외행성이 하나, 두 개가 있었다고 치고 만약에 지금 이거 어느 쪽 하늘이에요? 서쪽 하늘이죠. 그죠? 서쪽 하늘이야.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저기선이 지금 요렇게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서쪽 라인이거든요. 서쪽인데 이 서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동방이고 여기가 서방이니까 서방이고 지금 저기가 지금 초저녁의 하늘을 얘기하고 잠깐 초저녁이니까 시간이 안 나와 있죠. 동일한 시각이라고 나와 있죠. 태양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네. 그럼 이제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시간도 한번 봐자.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하여튼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 갈게. 일단 안 그리고 일단 바로 해볼게. 빠르게 가는 게 이게 동해 서로 빠르게 간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거든요. 공전 속도가 빠르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에 가까운 애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가까이 있는 애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얘가 회합주기가 좀 더 길어지는 거지. B가 회합주기가 훨씬 더 길고 A가 더 짧아야 된다. 왜냐면 A가 더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금 초저녁인지 초저녁인지 아침인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적경선이 나와 있죠. 봐봐. 지금 12월 15일, 18일, 21일이면요. 12월 21일이면 동지에 거의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동지라고 칩시다. 동지라고 쳤을 때 동지 때 태양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하면 18H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18H에 있다는 건 지금 여기 어디 있다는 거니까 지금 해 지자마자 상황이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한 4시간 정도 차이 났겠구나. 해 지고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겠구나. 3시간 아니지 2시간이구나. 2시간 반 정도 지났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 지자마자인 거지. 그럼 해 지자마자니까 어디여야 되는 거야? 하늘을 봤을 때 아마도 어느 쪽 하늘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으냐면 한 이쯤 정도 되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여기 A하고 B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매일같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방향으로 빨리 가고 이 방향 천천히 갈 거니까 움직이면 얘가 훨씬 더 빠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뭐가 된다? B가 되고 얘가 A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알겠죠? 위치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다. 됐죠? 12월 21일로부터 3일로 A는 B보다 늦게 질 것이다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B가 여기 있을 거고 A가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A가 더 빨리 질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솔직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저도 지금 되게 간만에 지금 천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간만에 푸니까 조금 이런 거 있잖아. 좀 새로워. 새로워. 재미는 있는데 새로워. 자, 우리나라에서 한 달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관측한 금성의 위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금성이 지금 여기가 밝은 거고 여기가 밝은 거고 여기가 밝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D 뒤집어 놓은 모양이네요. 그죠? 하현 모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하현 모양이 등장할 수 있는 게 새벽일 것인가 저녁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동쪽 하늘이었다고 칠게요. 동쪽 하늘이었다 치면은 금성이 어디 있어야 되는? 금성은 여기 있는 상황에서 태양은 여기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새벽녘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디가 빛나? 이쪽이 빛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양이 되는 거 맞네요. 그럼 이게 새벽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서쪽 하늘이었다고 치자고. 그럼 서쪽 하늘이라고 쳤을 때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디 있냐? 금성이 여기 있을 거야. 해 지자마자 보이는 게 맞으니까. 그때 여기가 빛날 테니까 이때는 D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요게 상현 모양, 하현 모양이 될 거고 새벽에 관측한 것이다. 맞겠네요. 왜냐면 어차피 내 행성은 새벽 동쪽 하늘하고 초저녁 서쪽 하늘 둘 중 하나에서밖에 관찰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관측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새벽녘에 관찰을 했으니까 동쪽 하늘에서 서방에 보이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서방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있고 태양을 기준으로 금성, 지구라고 치고 지구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디 있다고? 서방에 있다고요. 서방에 있을 때 지금 반달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건 확인이 가능하냐면 반달 모양이면 일단 최대 이각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럼 최대 이각의 상황에서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인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가 빛날 거고 여기가 이제 빛날 건데 제가 이제 아직 천체 특강을 오픈을 안 시켜놨어요. 오픈 시켜놓을 건데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지. 제가 이런 식으로 서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하늘,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라고 치면은 여기니까 여기 절반 보이고 여기는 여기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 여긴 이거보다 더 작게 보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 점점 차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다 가순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니번 틀렸다. 그러니까 점점 차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점점 찬다고. 그죠? 그러면은 자 나의 금성에서 관측한 지구의 위상은 다시 거꾸로 금성에서 관측한 지구의 위상이죠. 금성에 내가 서 있어요. 나의 금성에 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그때 지구의 위상 어떻게 돼요? 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치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절반이 이만큼 빛나서 보이는 거니까 거의 보름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쉽지 않네요. 그죠? 그린 가와 나는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의 태양 방위각과 고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옛날 치료로 나왔던 것 같은데. 10월인가? 가와 나는 각각 동짓날과 하짓날의 자료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태양의 방위각하고 고도 변화죠. 그럼 태양의 방위각 180도, 즉 남쪽에 있을 때의 고도를 생각해보면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낮아요? 그럼 이 새끼 30도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동짓날이고 이게 지금 하짓날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죠? 북반구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왜? 하짓날 때 고도가 더 높잖아. 그럼 봐요. 이제 남중고도 공식인 90-세타 더하기 델타 값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남중고도가 지금 정확하게 30도일 때가 지금 동짓날이거든요. 그러면 30도를 가지고 있을 때 90도 빼기 위도를 모르는 상황이죠. 저희가 지금 위도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3.5도를 쳤더니 이렇게 해서 30도가 딱 나온 거야. 그럼 세타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60에다가 23.5 빼야 되는 거니까 36.5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도는 바로 나와요. 그럼 됐어. 자, 그럼 기억번 가에서 태양의 적경은 18H다. 맞죠? 동짓날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77도이다. 이건 더해보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 23.5도 두 배 치면 47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해보시면요. 77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안 돼요. 그 다음. 아니지. 90도 빼기 36.5도에다가 더하기 23.5를 치면은 차이가 13도니까 빼주면 70도 나오는 거 맞네요. 죄송해요. 됐죠? 그 다음 태양이 뜨는 위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남쪽이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동짓날하고 하짓날을 생각을 해보면은 동짓날에는 이렇게 적도를 그려놓고 동짓날에는 마이너스 저기를 가지고요. 하짓날에는 플러스 저기를 가집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 남쪽에서 뜨는 것은 누가 되는 거냐면 동짓날이 돼야 되니까 가가 더 남쪽에서 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갈게요.
자, 요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날 북반구 500헥토파스칼 상층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B는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 위치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 지금 XY가 기압골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돌고 있을 때가 저기압성이야 고기압성이야 생각해보면은 고기압성이거든요. 고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기압 마루에 해당합니다. 기압 마루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기압골이에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그 기압골이 이거 기압골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압골이 조금 느리고 기압 마루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여기서는 고기압, 여기서 지상에서는 이제 날씨가 맑아져 하강 기류가 나오니까 여기는 상승 기류가 되면서 이제 날씨가 흐려져.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의 지상에는 기압골의 오른쪽이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나서 틀렸다. 그 다음에 D급번 B에서는 B가 어디야? B 여기죠. B 여기면 또 기압골이네요. 그럼 기압골이니까 저기압성 회전을 하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림이 좀 헷갈려서 그런 거지.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자 13번으로 갈게요. 조석 예보표래요. 조석표인데요. 이 조석표에서 봤을 때 조차는 어떤 거야? 조차 이거 조심하세요. 조차는 사리에서 그러니까 사리랜다 저기. 제일 높을 때랑 제일 낮을 때를 얘기하는 게 이제 조차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폭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높을 때랑 제일 낮을 때를 확인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고요. 썰물 언제 나타나요? 그럼 2일 9시면 썰물이야? 하면은 2일 9시 여기 사이네요. 그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썰물이고요. 그죠? 이 사리에 가깝냐 했을 때는 9일하고 2일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조차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리가 맞겠지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앞으로 가서 이제 지질도랑 이것만 좀 하고 끝냅시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아니다, 10번부터 하자. 10번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10번부터 할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에 있는 기온이 13도씨인 공기덩어리는 단열 상승하여 600m에서 응결되기 시작한다. 600m에서 응결되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때까지는 10도씩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100m당 1도씨씩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3도씨였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600m 올라갔을 때는 6도 떨어졌겠네요. 그럼 7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쭉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지금 600m라고 했으니까 600m가 결국에는 상승 응결 고도가 될 거니까 125 곱하기 8은 이제 미안해 다시 어떤가 t 빼기 td를 했을 때 이게 600m가 나오면 됩니다. 이건데 사실 계산하는 거 굉장히 귀찮긴 하네요. 그죠? 일단 그렇게 되고 나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은 그 다음엔 여기가 7도씨인데요. 그럼 200m 갈 때마다 그러니까 400m 갈 때마다 2도씨씩 떨어질 테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맞지? 바뀌죠. 0.5도씨에서 100m당 0.5도씨씩 떨어지겠다라는 거잖아. 이제 그 습윤해지면 그럼 200m 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지는 거니까 400m 가게 되면은 5도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이 800에서 1000m 동안 역전층이 나타난다.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억번호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지표면에서의 A의 일수점은 8.2도에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 그치? 13도잖아. 그럼 125분의 600 이꼴 13 빼기 TD가 되는 거니까 그냥 8.2 넣어서 계산해볼까?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5로 나누면 25가 되고요. 120 120, 25 또 나누면은 5분의 24가 되는 거니까 5분의 24면 10분의 48이니까 4.8이네요. 4.8 이꼴 13 빼기 TD가 되니까 TD는 8.2도 맞네요. 그죠?
높이 0에서 400m 동안의 기층의 안정도는 절대 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온 곡선이 더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절대 안정 아니요, 절대 불안정이에요. 자, 절대 안정이 되려면 그럼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안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건조 단열 감률 곡선, 직선, 요게 이제 습윤 단열 감률을 쳤을 때 어디로 가야지 안전이냐면 이렇게 가야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 요게 절대 불안정, 요게 조건부 불안정.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갈게요. 그린 가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 A와 B의 분포를 나는 지각 내부에서의 변성 과정을 온도 깊이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접촉 변성 작용과 간격 변성 작용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촉 변성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은 봐봐. 대륙 지각 온도 분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깊이도 깊어지고 온도도 높아지니까 이건 열과 압력을 둘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광역 변성 작용이 되고요. 온도만 올라갔어요. 이게 접촉 변성 작용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A가 지금 뭐예요? A가 지금 우리나라 전역이 쫙 깔려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많으면 이건 거의 99.9% 선캄브리아 시대 우리나라예요.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함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더니 B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쯤에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보자마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선생님 여기 어디죠? 여기면 고생된가요? 이런데 아니에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지금 경상도 쪽을 보셔야 돼요. 경상도 쪽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경상도에 막 지금 막 점점점점 찍혀있고 막 좀 더럽게 점 찍혀있잖아요. 저거 뭐예요? 저게 불국사화감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A는 B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아니죠. 먼저 생성되었죠.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홈펠스 조직은 기억에 의해 잘 나타난다. 접촉 변성 작용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요. 디귿번 A의 암석, 즉 선캄브리아 시대 변성함 같은 경우 니은으로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대부분 편마함이기 때문에 저게 맞아요. 알겠죠? 광역 변성 작용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7번은 저거 난방 공부만 조심하세요. 자, 8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면 왜 지질도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뒤에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너무 여기다 붙여놨어. 자, 일단 바로 갑시다. 향사구조가 나타나니라고 했을 때 이거 바로 보면 돼요. 400m 주향선, 500m 주향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고 100m, 200m 주향선 이쪽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파여있는 모습이 될 테니까 향사구조가 나타난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주향은 N30W이다 이렇게 되는데 A 주향은 N30W라고? 맞네요. 그죠? 잠깐만. N30W 맞죠? N30W인데 심지어 저거 지금 뭐냐면은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수직층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올라온 갑자기 관입한 관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단측면의 경사방향은 SW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측면 경사방향, 단측면 이거죠? 단측면 이건데 이제 경사방향 물어봤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요? 400, 400 긋고요. 그 다음에 500 어디 갔어? 500 긋고요. 하면 500에서 400으로 가는 거니까 어느 쪽이다? SW? 아니죠. 이쪽이죠, 지금.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SW다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려보면 도움은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되게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요층이 요건 것 같아요. 여기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이렇게 향사가 빵빵빵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랑 저기 어디 있을 텐데 그죠? 여기 어디 잡혀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400이고 여기가 800이고 그 다음에 경사가 이쪽 방향일 테니까 경사 이쪽 방향이면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일 거예요. 그럼 상반 쪽이 지금 더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정단층 상황을 이해하고 싶겠구나 이런 것도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안 물어봤으니까 굳이 대답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이게 무슨 단층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거의 암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사실은 저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만 지금 딱 잡아서 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까지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계산이 좀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뭘 했으면 좋겠냐면 그 식 좀 외우세요. 식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9월 평가원 전범위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